저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10년 있었고요. 교육개발원에 4개월 있다가 청조교대 간 지 이제 올해 횟수로 20년째 됩니다. 제가 교사로 살았던 것이 현장지형적인 연구자로 삶을 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공통점이 있으면 또 차이도 좀 있어야 토론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토크쇼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고요. 교육학을 이론교육학이랑 실천교육학으로 나눴을 때 실천교육학의 헤게모니가 교사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또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의 임종화 선생님과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책도 안 팔리더라고요. 오늘 좀 사주세요.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96년도에 수업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요. 그 뒤로 96년에 논문을 썼으니까 20년 동안 수업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가끔 해왔습니다. 저도 송인수 선생님처럼 매일 수업 연구를 한 건 아니고 가끔씩 해서 20년 동안 문제의식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수업에 관한 몇 권의 책들을 썼는데 수업만 들여다보니까 수업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송인수 선생님이 수업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평가권을 교사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교사의 수업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교육 생태계를 좀 들여다보자. 그래서 한국의 교육 생태계라는 책을 작년 6월에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지금은 다시 수업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올 가을이나 겨울 중에 수업에 대한 책을 한 권 내고 다시 생태계라는 주제로 다시 왔다가 송인수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셔서 필 받아가지고 평가라는 주제도 공부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작년에 붙었던 거죠. 작년에 광복 70년이 위대한 여정이라는데 동의하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한국의 광복 70년이 위대한 여정이다. 한 분 손드시네요. 두 분, 세 분 손드시네요. 네 분. 대단히 반체제 인사들이 모이신. 저는 이 정부 구호에 동의하거든요. 위대한 여정이라는데 왜 동의하냐면 장하준 교수가 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있죠. 그 선진국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후진국이 올라오면 사다리 걷어차는데 그 사다리 걷어차는 걸 넘어서서 그 자리 가까이 간 모임, 그 자리 가까이 간 나라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특별한 나라. 여건과 야건이 바뀌는데 쿠데타와 폭력이 남발되지 않는 나라 드뭅니다. 두 가지 성공을 동시에 거둔 나라. 이 세계 체제로 보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위대한 여정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특히 장하성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극복되기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을 하는 동안에 1990년대 IMF가 오기 전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지금은 다 망가졌지만 그런데 위대한 여정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 우리의 여정이 빗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되게 우울한 분위기와 모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의 눈도 비슷해요. The Impossible Country, The Korea Impossible Country. 뭐 외국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한국어 번역가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 뭘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올 되게 기쁘세요? 올 조정이세요, 울정이세요? 기쁨을 이룬 나라. 그 다음에 디모크라시 딜레이드. 한국의 디모크라시가 뒷걸음치고 있는데 이 번역어보다 또 이 번역어가 훨씬 더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요즘 희망을 이야기하면 이게 조금 또라이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들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거꾸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육학자니까 원인을 교육으로 다시 환원시켜 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은 30년 전의 교육의 결과다 이러면 동의하시겠어요? 대체적으로 동의하시죠? 그게 학교 교육이든 뭐든 우리 사회 교육의 총체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는데 저는
30년 전에 교육을 받은 30년, 40년 전에 교육을 받은 나의 교육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면 오늘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의 멘탈리티를 어떻게 우리 교육이 만들었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 90점 이상 맞으면 벽에 착 붙였죠. 1등부터 순서가. 금배지를 달아줬어요. 매달. 그 다음에 80점 이상 맞으면 은배지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부족한 시설이나 시설들을 다 걔네들에게 특권적으로 몰아줬어요.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자랐겠어요? 예,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내가 SKY 대학을 간 것은 사회가 나를 도와주고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타적 특권의식을 가지도록 자랐습니다. 우리가 왜 국회와 정부와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잘못도 있지만 우리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의 30년 후, 그 자녀들의 30년 후는 내 연금이 달려있는 30년 후이기도 합니다. 예, 걔네들이 내 연금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렇게 실존적인 고민을 좀 하시면 훨씬 더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슴에 팍팍 와닿으실 거예요. 예, 교육이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예, 여기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시니까 이 구원론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던져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교육이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예.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기 깔려있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배경을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제가 첫날 수업하러 들어갔더니 사회과 3학년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 이름 정도는 알 텐데 앞에 세 자리를 공평하게 비우고 이렇게 공모하고 앉아 있어요. 저는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재밌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성품을, 마음의 결들을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사진 찍어도 좋으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순진하게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 사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예, 그냥 사진만 찍으면 좋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 현상은 한국에 어디서나 등장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옥천여중에 가서 강의한다고 갔더니 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진 찍어도 좋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애들과 똑같은 순진함을 드러내시면서 찍어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또 찍었어요. 또 여기 손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나중에 다 찾습니다. 내가 전국적으로 강연을 많이 다니지만 이 현상은 어디나 문화적 유전자의 밈처럼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이거나 아니면 강연 자리가 오신 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거나, 예, 그래서 이 앞자리부터 앉아 계신 거예요. 되게 불편하시죠? 아니세요. 예, 독특한 성향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이 두 개를 관통하는 생각 속에 학습된 무기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셀리그마의 학습단 무기력이라는 실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공부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죠. 위협의 메시지가 있고요. 위협의 프로파간다가 있고 공포의 마케팅이 있고 즐거움의 마케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과 나 자신을 다독거리는 방식이 이런 거죠. 2045년 되면 교사들의 직업이 다 사라지려고 하는데 당신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공포의 마케팅입니다. 그게 맞을지언정 그것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의 심리가 깊게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등을 떠밀고 있습니까? 뭘로 등을 떠밀고 있나요? 이 공부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뭐 된다. 예, 세상 어떻게 먹고 살래 하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이들이 등을 떠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은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에 자살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애를 키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아들내미를.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청주에 있는 그 학사반 이런 고등학교 견뎌내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집을 이사를 했죠. 이유학교 가겠다고 해서. 그런데 아들내미가 그 학교에 갔더니 공부를 잘 안 해요. 열심히 안 하고. 그 학교는 뭐 하냐 하면 1학년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전체 그
창작극을 만들어서 올려요. 한 명도 안 빼고 창작극을 만들어 오는데 그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대학로에 가서 하루에 연극을 7편씩 보더니 얼마 전에는 애들 며칠에서 창작극 1시간 반짜리를 자기가 각본 뭐 조연부터 해가지고 공연을 다 하더라고요. 와서 보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왜 시험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창작극으로 애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는데 시험까지 잘 보면 애들이 얼마나 좌절감에 시달리겠냐고. 시험을 못 봐줘야지 애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아 내가 그러냐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걱정의 심리를 끊임없이 밀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내가 자랐던 시대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달달 외우던 시대로 서바이브하는 시대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주도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애들이 앞으로 건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공포의 마케팅을 넘어서는 즐거움의 마케팅이 한국의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자, 전통적인 교실의 모습, 주입식 교육의 이미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고요. 그래서 상처받은 교사다. 예, 이 책도 잘 팔리죠. 예, 이 책도 기분 나쁘게 제 책보다 많이 팔리는. 예, 내 교실의 이미지가 이런 교실의 이미지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실에는 내 교실에는 자는 애들이 없어. 예, 초등학교는 안 자죠. 초등학교는 발달 단계상 잘 수가 없어요. 그건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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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상처받고 있다. 그런데 이 상처받는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교실뿐만 아니죠. 교실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생태계가 그렇다 이겁니다. 교육 생태계가 행정 위주의 승진제도 요거 하나만 놓고 그렇습니다.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는데 이판사판은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 근데 이판사판이라면 여기 대부분 기독교 신자니까 이판사판이란 말은 불교적인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이판성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판성은 경전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경전을. 그러니까 불공을 들이고 해탈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탈하고 싶어하고 기독교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당장에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게 양쪽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를 내일 데려가겠다. 그럼 저는 안 할 거예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판성의 경우에도 먹고는 살아야 돼. 해탈될 때까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부엌대기가 필요해요. 부엌대기. 돈도 관리하고 그걸 사판성이라고 그러는데 종교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판성이 사판성보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 사판성이 득세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 누가 더 존경을 받아야 되나요? 가르치는 직업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소위 관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존경을 받아온 것이 한국의 70년 교육의 역사였다고 하면 우리는 이판사판의 교육적 환경 속에서 내 존재가 끊임없이 삭감당하고 있는 거죠. 내 존재가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교사의 생애주기입니다. 예. 되게 잘 그렸는데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그려주고요. 저희 집사람 전공이 교육행정이라서 길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트랩을 가지고 있어요. 교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장이 되려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많은 뜻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쓴 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단에서 평생 교사가 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다른 것은 꿈꾸지 않겠다.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끝에 할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영실을 장영실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세종입니다. 예. 세종이 없으면 장영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학생들 중에 수많은 장영실이 있고 한국의 교사들 중에 수많은 장영실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세종이 부족해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리더십을 훈련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낡은 동기로 교사하다가 이거 내가 62세까지 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공포심 때문에 또는 승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승진을 꿈꾸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승진하겠다는 욕구처럼 좋은 욕구가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구. 문제는 뭐가 왜곡되어 있다? 승진의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바꿔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장의 행복도는 왜 전염되지 않을까? 몇 년 전에 한 그 조사했는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시간에 쫓겨서요. 만족도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700몇 개의 직업 중에 1위가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상상을 해본 거죠. 우리 학교는 교사도 불만족스럽고 학생도 불만족스럽고 학부모도 불만족스러운데 초등 교장만 만족스러운 시스템이구나. 그런데 요 옆에 책이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는 책에 보면 행복이라는 게 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 같죠. 그런데 행복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진되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이 있는 거죠. 이게 비교를 해봤더니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은 16%인가 그렇고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0%인가 그렇고 그 다음 6%인가. 이 통계 숫자는 제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단계를 넘어가면 없어져요. 그러면 좋은 공동체는 뭐죠? 나의 행복은 좋은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증가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초등교장 선생님에게 행복이 갇혀있는 시스템에서 모두가 같이 행복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책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제 책을 안 사실까 봐 그냥 넘어가려고 싱가포르 제도를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제도는 처음에 다 교사하다가 트랙이 달라져요. 트랙이 복수의 트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헤겔이 이야기했듯이 인간에게는 모두가 인정투쟁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의 상상력이 그렇게 확장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교장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자주 다니는데 요즘 용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정년퇴임식보다 당신 학교에 있는 평교사의 정년퇴임식을 더 화려하게 해줄 각오를 하십시오. 그게 좋은 교장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이때는 박수를 좀. 이거는 농담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한 박수를 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다짐의 박수를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들에게 평소에 그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존중되는 평교사가 사라지는 것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메가드가 이야기하면 멋있는데 62세 정교사가 그 이야기를 하면 왠지 쓸쓸한 패배자의 느낌을 가지도록 우리의 학교 문화를 더 이상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열망이 다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 좋은 장학사, 좋은 교장, 이런 다양한 열망을. 도미노 게임인데 개혁은 교실 문 앞에서 멈춘다. 동의하세요? 저 도미노 판에 하나만 빼면 딱 멈추죠. 한두 칸만 빼면 주르륵 가다가. 개혁이 요즘 역전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송인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이 더 먼저 나가요. 성장 평가제도 더 먼저 나가요. 교사가 오히려 수세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해 하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 그런데 저는 이 도미노 게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한국 학교의 관료적 권위주의가 관료적 권위주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자의 공모에 의해서 유지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양자의 공모. 왜냐하면 학교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료적 시스템과 교육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loosely coupled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이원 결합 체계. 이완 결합 체계라는 도미노 판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지만 한국사 교육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안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잡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실에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일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자율성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제일 쉽지 않은 거예요. 수행평가하라, 무슨 평가하라. 예를 들면 학생 중심 수업하라, 교육과정 문서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뭐만 하면 돼요?
관료적 통제가 잘 돌아가는 부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교사는 자기 교실에서 뭘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왕국을 만드는 대신에 교장선생님의 관료적인 지시에 문서 처리를 공모해 주는 것으로 자기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공모 속에서 한국 학교는 유지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양자의 책임인데, 물론 책임이 누구에게 더 강하느냐는 힘이 강한 사람에게 책임이 더 있습니다. 교사에게 동등하게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또만화부의 이 말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학교를 고착시키고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문부성이나 교육위원회의 관료적인 통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학교 내부의 동료 간의 권력관계이다. 동의하시나요? 예. 여기 정성식 쌤 오셨는데 모임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교사교육 운동에 역사교사 모임, 국어교사 모임, 기라성 같은 교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교과 모임의 역사가 20년, 30년 됐는데 한국 학교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의 전문성은 신장됐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교사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단위학교 운동이다. 이게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게, 저는 기독교 배경이니까 잘 알아요. 2박 4일, 3박 4일 저기 수련회 가서 수련회 하면 세상이 다 천국처럼 보여요. 예, 버스를 타는 순간 예, 은혜가 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집에 가면 다 빠지고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좋은 교사 모임 만들고 좋은 교과 모임 만들면 한 주에 한 번씩 행복하지만, 학교의 일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매일 우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것이 관료적 권위주의이기만 하나요? 예. 전통과 인습에 따라서 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의 동료 교사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에 눌려서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개혁을 안 하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위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운동이 학교 운동의 되게 중심적인 운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했더니, 시험교육청 연수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서로 배우고 교사들끼리는 서로 협력하는 모델. 예. 그다음에 이런 모델도 재밌죠. 교실에서는 되게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선생님들은 커피와 티를 마시면서 끊임없이 서로 간에 학습하는 모델. 그래서 학교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 전문 학습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말콤 그레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 예. 1만 시간의 법칙. 예, 그런데 교사는 1만 시간 수업해도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예,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콤 그레드웰의 법칙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가르치는 영역은, 가르치는 활동 자체의 본질은 누구에게도 명인이나 달인이라고 하는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30년 차 교사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옥기설점이면서 가르치는 일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오히려 역사의 시계바퀴는 거꾸로 가요. 제가 20대, 30대 때 수업할 때 인기가 있었을까요? 지금 인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계셔서 괜히 좀 약간 업돼가지고 농담도 하지만 평소에는 농담 전혀 안 해요. 예. 제가 30대 초반에 교대 갔을 때 교대 학생들이 물었어요. 결혼하셨냐고. 여학생들만 묻고. 제가 막 얼굴 빨개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교실에 들어가면 애들이 저 쳐다보는데 5분 걸려요. 예, 모든 교사가 시간은 교사의 적이에요. 모든 교사가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거슬러서 우리의 전문성으로, 또는 우리와 아이들과의 컨택트 포인트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과 만나는 길을 개척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시지포스의 신화를 굴리는 것처럼. 예, 그런데 혼자서 갈 수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의 다양한 서적들을 읽으면서 왜 교사 공동체인데 프로페셔널 티칭 커뮤니티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러닝 커뮤니티일까? 여기에 굉장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고 잘 배우는 공동체예요. 왜 우리는 배우는 공동체일까?
오늘날 공동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 집단을 제외하고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독립되어 가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런데 공동체에서 개인이 독립될 때 독립만세를 하면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외롭기 시작해요. 인간의 성품은 되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뭘 만들려고 해요? 다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날 공동체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질성의 정도가 극단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동체의 유대를 묶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건은 종교적 동맹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이질적인 존재이고 다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배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속에 공동체성이 생성됩니다. 오늘 나는 모르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나 교수나 학생이나 다 누구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끈으로 해서 함께 엮일 수 있는 것. 그게 오늘날의 공동체성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것이 교사들이라는 거죠. 그걸 잘해야 하는 것이. 예, 교사를 넘어서는 공동체. 이 이야기 한두 테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성희 쌤 되게 그 모임 만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 모임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토를 달겠습니다. 토를 다는 것은 교사들의 공동체는 교사 중심이어야 되지만 교사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공교육이. 예.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근재원 선생님이 교사들이 고치는 교수법이나 이런 책을 교육법이나 이런 책을 썼는데 교원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권위주의적인 교사랑 교육법상으로. 예. 교육법상으로 교원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예. 예. 잘 들으셨어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입니다. 교원의 종류는. 예.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 첫 번째 생각이 그네요. 교사 교육의 중심에 선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교사라고 생각할까? 이 말이나 선언 자체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수석교사는 포함됩니까? 여기에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교장선생님은 포함됩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를 우리의 동맹의 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출발점에 저는 이 질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카클란 스미스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실천을 위한 지식은 아까 그 말대로 정성식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교육학자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지식을 따라 배우는 교사 모델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싫다. 그게 실천 속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전문가는 누가 있냐면 교사 중에 우월한 사람들의 실천적인 지식을 기록해서 그걸 배우는 것이 전문가 모델. 이게 실천지라고 하는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유행입니다. 카틀란 스미스는 그게 아니고 실천의 지식이 필요하다. knowledge of practice.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고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거기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언제든지 역전됩니다. 교수가 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면 저는 배우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저희 아들내미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뭐 배워요? 스마트폰을 배웁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거죠. 그 녀석이 얼마나 거만한지. 제가 뭘 물어볼 때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자리가 끊임없이 역전되는 열린 공동체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원과 학원 강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부심인 동시에 책무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되게 늦게 발견했어요. 헌법을 배웠으면서도. 이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늦게 들어온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 빨간 부분만. 교수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교원이 사회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어떤 존재이냐? 공교육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욕망, 그 다음에 뭐죠?
교사 학부모에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권,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학습권, 교사의 전문적인 자율성, 이 네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을 억누르거나 억압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거기에 발생하면 사유화되는 거예요, 공교육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독립선언과 우리의 교육은 연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속에 팽팽한 균형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독립하는 순간 바로 연대해야 됩니다. 독립과 연대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공교육 교사의 책무는 공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지닌 일반적인 가치에 대하여 평등, 배려, 사회정의, 공공성 등 사회적 가치가 잉태되고 실현되는 장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이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한되어 버린 이 시대에 찍으실 필요 전혀 없었어요. 저기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낡은 공교육의 이상을 재점검하고 자초된 공교육을 재구축해야 하는 공적인 존재로서의 책무성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평등, 배려, 사회정의, 공공성 등은 공교육의 교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적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교원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예.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는 토크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